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반적인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고 아마 내가 미친 게 틀림없다. 내 아내 수정이는 출산 중에 죽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재미있었으며 지적이고 완고하기도 했다. 난 그녀를 잃었지만 그녀는 그 대신 우리의 딸을 남겨주었다. 내 딸 지민이,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진실되고 완벽하게 순수한 내 아내를 앗아갔다는 이유로 난 지민이를 미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수정이가 그런 걸 원하진 않을 테니까. 수정이는 우리의 하나뿐인 자식이 증오로 망쳐지는 걸 원치 않았을 거다. 이 이야기는 슬픔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또한 사랑하는 누군가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충격에 관한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다. 내 딸은 활기가 넘쳤고 늘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거나 창틀을 넘어다녀 어린이집을 망가뜨리곤 했다. 딸아이의 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나섰는데 덕분에 신이 나서 사람들 사이를 쏘다니는 지민이를 겨우 따라가고 있었고, 지민이는 종종 사람들 속에서 돌아보며 얼른 오라면서 소리치며 보챘다. 난 지민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지민이를 쫓아가려 했었다. 정말로. 지민이는 도로로 뛰어드느라 정신이 없어서 날 보지 못했고 버스는 멈출 시간이 없었다. 기분 나쁜 우드득 소리와 함께 세상이 침묵에 빠졌다. 난 부서진 지민이의 형체를 안아들었고 너무 망연자실하여 오열하지도 못한 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오로지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따뜻한 피가 내 옷으로 스며드는 느낌뿐이었다. 그 충격 속에서 난 그저 내 청바지를 어떻게 빨아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끔찍하게 들린다는 걸 알지만 가진 모든 것이 찢어발겨져 그 충격에 단순한 사고밖에 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사고 후 그 다음 주는 기억이 희미하다. 조의를 표하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오열 속에 문 닫는 소리나 냉장고 소음, 라디오의 웃음소리 따위가 기억날 뿐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차려입고 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옷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새까만 검은색이었다. 난 아무것도 느끼거나 생각할 수 없었고 그저 죽은 사람이 파도에 휩쓸리듯이 움직이기만 했다. 모두들 지민이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얼마나 천사 같은 아이였는지를 내가 그걸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마치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가졌었는지 몰랐던 것 마냥. 한 남자가 나에게 걸어와 큰 가죽 커버의 책을 손에 쥐어주었다. 난 그때 지민이 친구의 부모님 중 한 명이고 지민이와 친구들이 함께 있는 사진첩을 전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난 너무 망연자실해 있었고 그의 차가운 손에 대해서나 그가 내 딸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달 동안 난 나 스스로를 잃고 살았다. 홀로 남겨진 텅 빈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낡은 상자들만 쳐다보고 있었다. 울 힘조차 없다. 그때 여동생이 내 손을 잡으며 이제는 이겨내고 나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해줬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날 좌절과 우울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달래주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내가 삶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엔 충분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나는 이 책을 펼쳤다. 지민이가 나에게 준 모든 기쁨을 기억하고 지민이가 없는 불행한 삶으로의 적응을 준비할 셈이었다. 책은 내 딸의 성장 과정을 폴라로이드로 촬영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미간에 주름이 생겼다. 사진들은 꽤 거리가 있는 곳에서 약간 흐리게 찍혀 있었고 내 모습이 있는 사진도 꽤 있었다.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다음 사진들에는 어떠한 설명들이 있길 바랬다. 난 그 남자가 어떻게 이 사진을 얻었는지 궁금해하며 페이지를 계속해서 넘겼다. 사진들은 점점 딸의 6번째 생일날에 가까워졌다. 지민이의 5번째 생일 때 작은 자전거를 선물해준 날과 그 자전거를 타다가 무릎이 까진 사진을 볼 수 있었다. 사진첩의 페이지는 많이 남아있었지만 이후 페이지는 비어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로 있던 사진은 지민이가 정말 좋아했던 분홍색 우비와 지민이의 어깨에 얹은 내 손. 이 사진은 지민이의 6번째 생일, 영화 보러 가기 직전의 그날이었다. 사고가 났을 때의 사진은 없었다. 대신 이 사진첩 속에서는 지민이의 삶이 계속되었다. 7번째 생일의 사진에는 내가 지민이와 함께 정원에 있었는데 아주 큰 캔버스에 페인트가 엉망진창으로 칠해져 있었다. 뭔가 강하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에 사진첩을 힘껏 세게 덮었다. 그리고서는 사진첩의 가죽 표지를 응시하며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아마 이건 어떤 가학적인 놈이 날 놀리려고 하는 포토샵 같은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게 존재할 리가 없으니까. 이를 꽉 깨물면서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나머지 사진첩을 계속 보기로 결정했다. 사진첩의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사진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살펴보며 느끼는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계속 사진들을 보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런 종류의 것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줄 수는 없었다. 사진은 지민이의 전니가 빠지는 모습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난 점점 더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무언가를 깨달았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점점 더 지민이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가 자랄수록 더 가까이, 더 과감하게 사진은 더 가까이에서 찍혀 있었다. 지민이는 놀랄 만큼 아름다웠다. 10대 때의 곱슬머리와 미소는 마치 지민이의 엄마 같았다. 나 역시 더 나이를 먹었지만 사진에서는 내가 점점 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민이의 16번째 생일 사진이 좀 이상했다. 지민이의 친구들이 소풍을 나와서 밖에서 플라스틱 컵으로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는데 뒤쪽에 누군가가 있었다. 공원의 덤불 근처에서 검은 형상이 서 있었다. 잔디밭의 그림자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것이다. 난 잠시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다. 너무 이상하다. 난 지금 내 딸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고 있다. 아주 초현실적이었고 마치 꿈을 꾸거나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검은 형상은 점점 더 자주 사진에 나타났다. 거의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형상은 점점 더 커졌고 그 형상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은 점점 18번째 생일에 가까워졌다. 지민이는 이제 내가 알아볼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사진 속 지민이는 불빛이 흐릿한 집 안에 있었다. 그리고 무척 이상한 자세로 공포에 질려 있었다. 옛날 여왕이 입는 복장과 또 바닥 청소를 하는 가정부의 복장을 입고 있기도 했는데 이제 검은 형상은 훨씬 가까이에 있었다. 그 형상의 다리나 팔 따위가 모든 사진에 있었다. 지민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모든 사진에서 지민이의 얼굴은 무척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 지민이의 얼굴은 화장이 되어 있었지만 한층 더 야위고 아파 보였다.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다. 고통스러웠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고통을 참아내며 페이지를 넘겼다. 몇 페이지를 더 본 후 절대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진첩을 거칠게 덮었다. 내가 본 건 지민이의 18번째 생일이었다. 사진의 아래쪽에는 드디어라고 휘갈겨 적혀 있었다. 지민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울고 있었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입에는 사과가 물려있다. 손은 뒤로 묶여있고 화장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마치 나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 사진첩을 덮고 방을 뛰쳐나가 몸부림치며 울었다. 난 경찰을 부를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지민이는 6살 때 죽었으니까. 난 아직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사진들 때문이 아니다. 아직 사진첩의 페이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